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궁금증 여기 곽재식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독자 개발한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2A호의 모형입니다. 기상청 소속의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개발, 운영, 정보 분석, 서비스 등을 맡고 있죠. 정지궤도 위성이 이게 정지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우주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만히 머물고 있지는 않고요. 적도 상공 35,800km 위치에 떠 있으면서 지구를 도는데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같은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도는 거죠. 그래서 한 위치를 연속적으로 계속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상 상황의 변화라든가 기후에 관한 연구, 기상현상의 예보 등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하고 같이 돌고 있는 지상의 사람이 보기에는 하늘에 보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위성이다라고 해서 정지궤도 기상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정지궤도 기상위성은 천리안 1호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모형이 천리안 1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발사한 게 여기 보이시는 천리안 2A호인데요. 모형이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천리안 2A호가 더 큽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커요. 모형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생겼습니다. 천리안이란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이름인데요. 하늘 천자에 이로울 리자, 편안할 안자를 써서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인공위성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역시 기상 관측이죠. 우주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면서 구름, 태풍, 안개 등등의 기상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관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러면 그건 뭐 한국에서 지상에서 큰 설비 갖다 놓고 기상대에서 관측하면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서해나 동해,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보려면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서 무엇으로 기상 관측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황사가 올 때라든가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 이런 거 연구하기 위해서는 저 먼 고비 사막, 몽골의 사막지대의 기상 상황이 어떤지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사막 한가운데에 사람이 가서 어떻게 기상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 관측이 어려운 바다 지역, 사막 지역에서의 관측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정지궤도 기상위성이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안 2A호 위성 2019년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인공위성입니다. 천리안 1호 위성의 이제 후계 기종인데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향상된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관측 주기가 더 빨라졌고 공간 해상도가 더 높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측 주기가 빨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자주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내려본다라는 거죠. 공간 해상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과거보다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기상 정보를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쉬운 예로는 초단기 기상 예보가 가능해졌다. 뭐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옛날에는 내일 날씨가 어떠냐, 오늘 날씨가 어떠냐 이것만 예보했다면 지금은 아침에는 날씨가 어땠는데 오전에 날씨가 어떻게 변해서 점심때는 이렇게 됐다가 오후에 이렇게 변해서 저녁 때는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세밀하게 일기예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해상도, 해상도가 더 높은 칼라 이미지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태풍 같은 재난 상황을 분석하기에도 유리해진 점이 있습니다. 특히 천리안 2A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기상위성이 정보를 관측을 하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미지 하나, 자료 하나, 평면적인 거,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지도처럼 덮는 거 하나만 정보가 수집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기가, 대기가 높은 부분의 상황이 다를 거고 중간 부분의 상황이 다를 거고 지표면에 가까운 낮은 부분의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그 높이에 따라서 관찰을 해가지고 3차원적인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천리안 2A는 있기 때문에 태풍 같은 경우에도 그 3차원적인 태풍의 특성을 측정을 해가지고 바람장 모델을 만들어서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고 태풍이 어떻게 약화되어 가고
태풍의 모습이나 태풍의 변화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태풍에 대한 예보, 태풍의 피해를 대비하는 우리의 지식 더 많이 더 상세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위험 기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 폭우가 내릴 것 같다, 갑자기 엄청난 번개가 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최대 2분 간격으로 기상에 대한 정보를 예보관이나 이러한 비상 상황에,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분들께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긴급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특히 이 구름 중에 작은 형태의 대류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지역에만 갑자기 비를 내린다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대류운도 잘 탐지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 천리안 2A호의 성능이면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잘 상황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이런 작은 대류운에 의한 기상현상, 재난에 대비하기에도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도 이 천리안 2A호는 이 높이에 따라서 대기의 높은 부분, 중간 부분, 낮은 부분, 지표면에 가까운 부분 3차원적으로 어떤 형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의 움직임과 태풍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태풍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로 움직여서 어떻게 약화되어 가는지 추적을 하면서 예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우주 정거장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막 우주선 타고 나와가지고 위성을 뭐 수리하고 이거는 꼭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모험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이 떠 있는 높이가 지상 한 400km 높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리안 위성 2A호 같은 이런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한 36,000km 정도 높이에 떠 있거든요. 엄청나게 거리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거리까지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사들이 나와가지고 작업을 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장이 나면 이거 어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장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가장 정밀한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성을 만들게 되죠. 만약에 우리의 위성이 고장이 난다? 그러면 다른 나라 기상위성에서 자료를 받아오고 거기서 관측한 자료를 빌려서 한국의 기상 정보를 어떻게든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딱 보는 인공위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지도 않고 제때 쓸 수도 없는 그런 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만의 기상위성을 갖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상위성이 있으면 기상재해에 대한 정확한 예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해 자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해낼 수 있고 기술도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위성에서 입수한 자료를 판매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위성에서 관측한 자료를 빌려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우리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상청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천리안 위성 2A호의 임무 연속성을 확보를 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후계 기종인 천리안 5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